네, 자, 봅시다. 채권법. 채권 일반론인데, 이 앞에 채권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채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 채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겁부라고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겁부인 거지. 그 뭐 물건 그 자체가 겁부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 겁부 행위는 어떤 거죠? 겁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거고,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물건 자체, 대금 자체가 이 겁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 나머지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권의 특질인데, 자, 이게 뭐, 재산권점에서 물건 같지만은, 특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권인 점에서, 자, 지배권인, 청구권인 점에서 지배권인 물건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상대권인 점에서 절대권인 물건하고 다르고, 나머지 가볼까요? 그 다음에 채권은 배타상이 없다. 똑같은 목적물에 두 개의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중의미 같은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상대권은 가볼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과 청구권, 이것도 하셨죠? 채권은 특징의 상대로 뭘 요구하는 점에서 비슷하긴 한데, 자, 양장의 차이점. 채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것 외에도 뭐 다른 권리로부터 생기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채권에는 채권의 실행으로 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만은 청구권에는 오히려 실현되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물건 청구 같은 거는 그걸 청구해가지고 실현됐다고 해서 물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채권은 시효 소멸되지만은 청구권은 그 근거가 되는 권리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채권은 청구권을 내용을 하지만은 청구권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뭐 거부 보유력, 대유권, 지속권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은 즉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므로 이 행기가 들어야 되는 채권 등에서는 채권에 있지만은 청구권 아직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돈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갚아라. 한 달이 되기 전까지는 네가 너한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대여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제 뭐, 채권의 발생 원인은 뭐, 가볼까요, 또? 자, 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이 행위한 것, 뭐, 계약에 한 것, 단독 행위한 것, 가볼까요? 자, 다음에, 나머지, 뭐, 법률이 규정에 따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게 쭉 돼 있고,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채권의, 채무의 구성인데, 채무의 구성, 그럼 어떤 걸로 채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건 용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혼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학설은 다양한 개념이 되는데, 뭐 채무를 본래의 급부함하고 부수의무. 자, 그런데 이런 부수의무에 대해서는 기본 채무 이외 용태 의무로 표현하거나, 급부의무 이외 행태 의무라고 칭하거나, 기타의 행위무로 부른 등. 자,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름만 다른 거지 실제 내용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고 본래 급부면 다시 주된 급부를 종된 급부로 나누는 게 되는데, 자, 큰 적절히 이런 게 없어요. 대체로 이제 뭐 주된 급부 부수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란 것. 그래서 판례도 이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다음 페이지. 주된 급부의 부수의 의무 또는 부수적 채무로 나눠 일반 효과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채무 내용을 구분하려면은 그 구분할 실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된 급부, 부수 의무가 나누고, 자, 그 외에도 부수 의무의 한 내용으로 보호 의무로 인정한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일단 넘어가요. 이제 부수 의무 한 내용으로 보호 의무. 자, 그런데 나머지 가볍게 보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주된 급부, 부수 의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효과상의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일 뿐인데, 효과상. 자, 주된 급부는 계약 목적 달성에 직접 관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행 안 하면은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고, 부수 의무는 주된 급부를 좀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 부수 의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이걸 이유로 뭐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안 된다라고 봐가지고 해지권을 부여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자, 이거는 뭐 개별 유형에 따라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가볍고요. 그다음에 책무 간접 의무인데 일정한 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불이익만 받는 것.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그러니까 청구권은 없지만은 스스로 이행 안 하면 의무자가 그 불이익을 일정한 걸로 받는 것. 주로 이제 통제 의무 이런 것들이에요. 통제 의무. 통제 안 했을 때 대한 불이익을 받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책무라고 표현한다는 건 이거요. 그다음에 성낙 연착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이제 성낙이 어떤 것 연착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성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연착된 경우에는 연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통지 안 하면은 연착이 안 된 걸로 쳐가지고 계약이 성립한 걸로 아예 봐버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례계약에서 정제하자고 하자면
원래 정려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하자에 따라서 담보 책임을 안 져요. 자, 그런데 어떤 것, 하자에 따른 걸 알면서도 굳이 고지 안 한 경우에는 뭐하라? 담보 책임을 지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 안 하면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책무라는 거. 그 다음에 주된급부. 주된급부란, 자, 본래 의무로서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는 의무로 의미한다. 그 급부 내용이 뭐냐를 보면은 그것이 어떤 계약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급부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것을 주된급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그 주된급부 내용을 하고 있는 계약이라면은 그런 매매계약인 거죠. 그럼 매매계약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주된급부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약의 유형을 결정짓는 그런 그 의무를 이루는 내용, 이게 주된급부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건 1차급부, 2차급부도 가볍고요. 급부의무 발생 시점, 근거에 따라 1차급부, 2차급부인데 1차급부는 채권을 승인할 당시에 발생하는 즉 본래의 급부의무예요. 뭐 재산권의 설명이고. 자, 그러면 입에서 2차 급부는 어떤 거예요? 2차 급부는 급부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권리의 급부에 가름하거나 다른 변조하는 채무, 본래의 급부 대신에 안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준다 그러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급부라고 봐요. 큰 의미는 없어요. 양자 요건의 차이겠죠. 1차 급부는 이행이 되면은 귀책 여부 상관없이 이행 청구할 수 있으나 2차 급부가 발생해서는 귀책 사유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물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 날짜가 되면 이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약속 날짜가 됐는데도 귀책이 없이 이행 못하겠다. 그러면 급부 의무 자체가 소멸되나요? 귀책 없이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급부 의무 자체가 소멸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급부 의무는 존재해요. 이행이 가능하다면은. 자, 이에 비해서 어떤 것? 날짜가 됐는데도 이행 못하겠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채무자의 귀책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차적 급부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필요하겠지만은 본래의 급부 자체를 청구하는 데는 귀책과 상관없이 급부 청구 안 하겠죠. 그래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가볍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그런데 2차 급부 의무는 본래의 급부 의무에 부서 의무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2차 급부, 손해배상 이런 거는 부서의무 위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있고, 이제 부서의무부터 조금 의미가 있는데, 부서의무란 급부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로서 급부와 관련성이 있는 의무다. 급부가 제대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와주는 의무, 이런 게 이제 부서의무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가볍까 봐요. 이와 관련된 고객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자, 기업 검제 의무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배려 의무 등등. 자, 그 외에도 그 목적물의 사용사의 위험성을 알려주거나 의사의 수술 등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자 알려줄 설명 의무도 부수 의무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그 위반들은 확대선에 대해서 체벌행 또는 불병에 성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설명 의무 이런 것들이 대신에 부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설은 주된 급부 외에도 종된 급부 의무를 따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된 급부 의무란 계약을 유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 종된 급부 의무는 주로 약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뭐 수선 특약이 있는 경우 등등, 법률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뭐 보고 의무 등등인데, 자, 그런데 종된 급부 불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제권 같은 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그리고 동시 항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동시 항변 이건 주로 누가 한 게? 주된 급부 의무끼리 네가 이해하면 나도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주된 급부가 아니면 부수 의무 이런 걸 가지고 동시에 항변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주된 급부 불이행을 이유로 나 부수 의무 이행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데 일반적으로. 자, 다음에 그런데 종된 급부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구를 할 수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권 인정되지 않고. 자, 그런 면에서 종된 급부에는 효과 의무에서 부수 의무가 그건 비슷해요. 다음에 나오지만 뭐 부수 의무 불이행 이거 가지고는 해제는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된 급부 의무하고 부수 의무 이거를 동시에 항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비슷하긴 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급부 의무를 주된 급부 의무 부수 의무 나누고 부수 의무를 다시 동된 부수 의무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 또는 그런 게 없는 것 비동의적 부수 의무다 나누겠는데 결국 그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판례는 주된 급부의 부수 의무로 나눠 효과를 구분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생이 말하는 종된 급부 의무를 어느 쪽으로 다 물어가 버린다. 부수 의무 그쪽으로. 왜냐면은 이 종된 급부 의무를 설사 인정하더라도 이 종된 급부는 뭔가 하면 이제 본래 급부 의무 내에 들긴 하는 거예요. 그 부수 의무는 원래 급부 의무가 아니라 뭐 신의칙 이런 걸 근거로 이거는 좀 더 급부를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인정되는 것에 비해서
종된 급부 의무는 본래 급부 내에 드는 것이 한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성이 약해가지고 다른 주된 급부에 붙어있는 종된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종된 급부 의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의무하고 효과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종된 급부 의무도 뭐 부수의무 속에 포함시켜서 봐도 상관없다.